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한다며 현장을 이탈해 거센 비판이 일었었는데요. 이후 경찰청장이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지난 1일 새벽 경남 김해에서 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네, 경찰은 위협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절차에 맞게 총기 사용 지침을 지켰다라고 밝혔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총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뒤따랐으면 한다라는 바람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이용자 등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전북도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는 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안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5만 명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명 넘게 감소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일부 회원들이 파업에 동참했지만 급식과 돌봄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지역 회원 가운데 4.4%가량만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전북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1일부터 2일 오후 5시까지 8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1명, 완주와 고창 각 9명, 군산과 남원 각 8명, 익산 7명 등입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이용자 등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의 한 어린이집에 누적 확진자는 25명이 됐고 초등학교는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와 접촉한 전북도민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는 2일 오후 5시까지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따로 접촉해 관찰 중인 사례는 없으며 감염 의심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40대 부부는 코로나19 확진 뒤 추가 검사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부부를 포함해 현재까지 국내에서 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부안군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 5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또 1,000명이 넘게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 말 그대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6년 부안군 인구는 17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들어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그 뒤로도 해마다 줄어 이제 5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임기 만료를 반년 남짓 앞둔 민선 7기 권익현호의 관점은 어떨까?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친화 도시로 나가기 위해 행안부 청년 활력 지원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전국 최초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전북 최초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비를 지원하고 그렇지만 아직 별도의 전담팀을 꾸리지 않은 채 각종 인구 증가책을 운영하는 부안군에 비판적인 의견이 쏟아집니다. 전담팀이 있나요? 저희 일자리 전담팀은 없고요. 저희는 솔직히 그 업무에 과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일자리 부분, 인구 부분, 그다음에 시장 관련 부분에서 이제 인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자 한 명이 그 업무를 지금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 정책이 또 중요한 만큼 별도로 해서 전문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인구 청년 정책 팁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정책에 대해서 또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물론 인구 자연 감소도 있지만 일자리와 교육, 출산 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쓴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공공근로 사업 단계별 추진이라든가 코로나19
실직자 등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지원 사업 추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형 아르바이트 형식의 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되는 일자리들을 만들어줘야만이 그분들이 남아있지. 그냥 지원해주겠다 이런 내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본 의원이 이번 군정 질문에서도 질문하고 강조를 했지만은 직장맘, 여성 직장맘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최근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제도와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 부안군. 그렇지만 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네, 올 상반기 혼인 건수가 9만 6천여 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는데요. 1년 전보다 약 1만 3천여 건이 줄어 감소폭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일부 회원들이 2일 파업에 동참했지만 급식과 돌봄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연대회의 회원 가운데 4%가량인 33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796개 학교 가운데 63곳은 도시락 또는 대체식이 제공됐고 5곳은 조기 하교로 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전북에서 빙판길 낙상 사고는 겨울철 오전 8시에서 10시에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빙판길 낙상 사고는 18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월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 63건, 12월 39건으로 대부분 겨울에 발생했습니다. 장소별로는 주택이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보다 농촌에서 사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간별로는 밤사이 눈이 얼어붙은 오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30대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8월 전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도움을 받고자 현관 쪽으로 피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고통을 주고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송지용 도의장의 막말 논란에 이어 인사 개입설로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폭언 피해자인 사무처장에 이어 퇴직을 앞둔 운영수석 전문위원 A씨가 인사 개입 프레임을 덮어 씌우지 말라며 직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수석 전문위원 A씨는 최근 나를 고발하시오란 제목의 편지를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A씨는 퇴직을 앞둔 저에게까지 인사 개입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저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올해 연말로 예정된 도의회 인사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올해 말로 운영수석 전문위원과 환경복지 전문위원 등 퇴직하는 2명의 자리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놓고 도의회와 도청 내부에서는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 인사청탁설, 특정 인사 낙점 등 온갖 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직원과 결탁하여 도의회 인사권을 장악하려 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라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지역의 겨울 딸기 서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원 지역의 딸기는 지리적 특성으로 다른 지역의 딸기보다 당도와 색깔 그리고 향이 좋아 소비자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딸기는 공동 선별을 통해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현대화와 통합 마케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군의회에 출석해 부안 발전의 긍정 신호가 군정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군수는 제326회 군의회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군수는 건강한 자족도시,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활력 있는 경제, 살고 싶은 도시 등 5개 핵심 비전 분야에서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장은 김재호 의원, 부위원장은 김은주 의원이 선출됐으며 모두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내년도 정읍시 예산안과 올해 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고창군이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고창군은 2일 군청 광장에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 선포식과 함께 모금 목표 달성을 위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나눔과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라는 주제로 62일간 진행됩니다. 고창군의 목표액은 지난해와 같은 3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